자,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시죠. 자, 다음 표는 자, 이렇게 5개 대학의 재학생 수 및 재직 교원 수, 그리고 법정 필요 교원 수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법정 필요 교원 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충원시켜야 할 교원 수가 많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이 정도 화면을 두고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선 재학생 수, 재직 교원 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대학은 재학생 수 대비 교원 수가 많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준을 보면요. 자, 1000명, 1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끊어놨죠. 먼저 이제 A 대학은 900명이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고 재학생 22명당 교원 1명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재학생 수를 어떻게 하면 돼? 22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나누기 22. 그리고 B 대학은 제일 많으니까 19명당 1명이니까 19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또 C랑 E 같은 경우는 어떻게 20,000명 미만이니까는 요때는 20명당 1명이죠. 20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21명당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재학생 수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법정 필요 교원 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법정 필요 교원 수. 그렇게 해서 많은 대학부터 대략 나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보기를 보면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게 좋은데 보기에 보시면은 일단은 B, C가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죠. B하고 C부터 우열관계를 정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C는 계산이 쉽죠. 요거 13,300을 이렇게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665가 되죠. 여기는 665. 다음 여기는 30,000을 이걸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훨씬 거의 한 20으로 해도 1,500이니까는 한 대략 한 1,600 정도 가깝게 돼요. 대략 1,600. 그러니까는 B가 압도적으로 법정 필요 인원수가 교원수가 많죠. 그러니까 1,600명이고 현재 재직 교원수가 이만큼이니까는 벌써 이 갭이 얼만큼 나요? 이 차이가 이 갭을 보는 거죠. 그죠? 갭이 벌써 340명이니까는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B에서 먼저 시작하고요. 그 보기 1, 2, 3번을 보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C냐 D냐 이렇게 돼 있어요. C냐 D냐, 그죠? 아이고, 이거 다 지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하면 이거 대략 한 1,600. 그 다음에 요게 이제 665. 해보면 요건 한 200 계산시켜야 되고요. 여기도 이제 쉽게 되죠. 90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1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고. 그다음 CD를 보는데, 그럼 여기 70명이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많이 차이 나죠. 그죠? 205명이 차이 나니까는 많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하니까는 벌써 BC가 되고 여기는 40, 70. 그러니까는 BCD 요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정답은 아직도 골라야 되겠네.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또 E와 A도 어떻게 돼요? 여기는 3명이 오히려 더 많은 거죠. 여기는 40명이 부족한 거니까. 그러니까 EA. 그래서 나머지 채워서 정답은 2번이 타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제 꼼꼼히 사실은 보시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원수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안 읽었을 때 이 문제 풀 때 뭔가 불이익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문제였다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과했을 때 분명히 잘못 판단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기 마련인데 현재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순서만 정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교원수를 하다 보면은 인원수기 때문에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버림을 해야 될지, 반올림을 해야 될지, 혹은 올림을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이러한 대학 당국에서 판단하는 기준, 산정 기준상으로는 어떻다? 어쨌든 해서 41.1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42명이 필요한 것으로 올려서 우리가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시죠. 자, 행정구역별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이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 중 옳은 것을 골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구역별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조사 대상 공동주택수 평균가, 중앙가, 그 다음에 이러한 기준치 초과하는 공동주택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고서에 보시면요. 자, 보고서를 보면은 조사하였다. 보고서 넷째 줄을 같이 볼까요? 자, 이번 조사에서 기어 조사 대상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 평균값은 경기도가 서울시의 1.1배 이상이다. 어떻습니까? 요 1.1배 하면은 1.1을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6.66.5에다가 1.1배 하면은 여기 10%를 더 가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6.65니까 더하면 얼마? 73.15죠. 그거보다 크군요. 그래서 1.1배 이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정답은 135번으로 압축이 되고요. 다음 니은. 자, 행정구역별로 비교했을 때 실내 라돈 농도의 평균값이 클수록 중앙값도 컸다. 그랬죠? 그냥 평균이 크면 중앙값도 커진다. 그걸 보는 건데 글쎄요. 어떤가요? 요런 걸 보면 어때요? 평균값은 작아졌죠. 근데 중앙값은 커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보기 니은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 니은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디귿을 보면은 조사 대상 공동주택 중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치를 초과하는 비율이 5% 이상인 행정구역. 그죠? 5% 이상인 그러니까는 5% 이상이니까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5% 이상이면은 여기다 20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25에다 20배를 하면 5%는 20분의 1이니까 20배 하면 500인데 더 많죠. 그러니까 얘는 5%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20을 곱했을 때 그 숫자가 여기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골라보면은 요거 하면 어떻게 돼? 이건 훨씬 많죠? 540인데 훨씬 많고 20배 하면은 안 되고 쭉 가면은 여기 20배 이거 다 해당이 되죠. 20배 하면 920인데 8배, 640 20배 하면 요것도 되고 20배 요건 안 되죠. 그죠? 요거 제주까지는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표시한 것이 바로 5% 이상인 행정구역이고 이것이 9곳인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정확히 9곳 맞군요. 그죠? 9곳.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고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19번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을 보시죠. 다음 표는 20번 문제. 자, 콘크리트 유형별 기준 강도 및 시험체 강도 판정 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보세요. 자, 표와 판정 기준에 근거해서 가나 다에 해당하는 이제 강도 판정 결과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거는 기준 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체 강도, 시험체 1, 2, 3 평균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이제 우리가 합부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만족해야 우리는 합격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험체 강도의 평균이 당연히 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죠? 이 평균이 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되겠다. 다음 기준 강도가 35메가파스칼 초과인 경우에는 그죠? 초과. 여러분 이 초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보면 되게 어떻게 나오나요? 35에 해당되는 게 분명히 나오죠. 이건 초과가 아니죠. 이상이 돼야 맞는 거니까. 자, 그래서 초과인 경우에는 여기 하나하나가 또 90%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죠? 여기 90% 이상. 그러니까 검증해 볼까요? 90% 이상이니까는 여기 90%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36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 다 맞고요. 90%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요 45에 90% 하면 어떻게 되죠? 10%를 깎으면 4.5를 빼니까는 40.5 이상이어야 되는데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40.5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 부분에서 요 2가 탈락이 됐고요. 여기는 이제 불합격이에요. 여기는. 다음 세 번째. 기준 강도가 이제 35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여기에서 기준 강도에서 3.5를 뺀 값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3.5를 빼면 20.5니까는 다 오케이. 3.5 빼면 얼마? 23.5 오케이. 3.5 빼면 어떻게 돼요? 다 되죠? 1.5니까는 오케이. 다 괜찮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일단 이제 또 따져볼게요. 그럼 평균을 해봐야 되겠죠? 자, 평균. 여러분들 이거 또 평균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20이니까는 20 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요거보다 커야 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은 빼고요. 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1의 자리가 4니까 4에다 3 곱하면 10이죠. 12. 그러면 여기에 1의 자리 2.8, 9.0, 0.8 요 3개 더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11.8에다가 12.6이 되는 거죠. 크죠? 평균 이상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평균이 옳기 때문에 요거는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합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합격이 되는 건 가나다를 보는 거잖아요. 일단 가는 동그라미, 다는 X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 어쨌든 다 따져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B를 보면은 이거는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불합격 이미 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고요. 자, 이 나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시 또 평균을 보세요.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은 요 1의 자리가 5니까 3배 한 15가 되는지를 보면 되죠. 6.9와 6.8을 더합니다. 그럼 얼마? 13.7 에다가 여기 나머지 1.6을 더합니다. 그러면 15.3 역시 크군요. 따라서 평균 기준 강도 값의 값보다 평균이 더 크기 때문에 오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불.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판정 기준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 보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분을 해놨죠. 지금 우리 문제 흐름 자체가 아까도 지금 살펴보면은 일단은 요 초과, 그죠? 초과나 미만 이런 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갈라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 큰 상황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강도 판정 결과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이때는 9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해서 이런 거를 이제 검증을 했고, 그리고 아까 평균은 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되는,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평균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평균도 따져야 되는데, 아까 콘크리트 2 같은 경우는 이 평균을 따지기 전에 그냥 아까 90% 여러분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90%는 10% 빼면 되니까 40.5 이상이어야 되는데 벌써 여기 커트되는 게 나오니까는 불합격이 조기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굳이 이 평균값이 기준 강도 이상이 되는지까지 검증해서 추가로 검증할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웃이 된 거고, 이건 이미 합격이 나와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또 이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했었을 겁니다.